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방송의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한 주 동안 주요 증시 이슈와 다음 주 증시 이벤트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 이 유망 종목까지 제시해드리는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합니다. 이 토요일 방송 1부에서는 국내 증시 주요 이슈와 관련된 업종, 이 섹터 분석에 이어 이 종목까지도 자세히 분석하고 이 다음 주 주요 증시 일정에 따른 전략, 유망한 히든 종목까지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해외 주식, 해외 선물 투자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알아보고 이 관련주와 함께 향후 전망 그리고 유망한 히든 종목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국내 증시, 해외 증시의 모멘텀이 되는 이슈를 선점하고 이 급등 그리고 대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선침해하는 전략을 우리 방송과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1부 함께해 주실 김정철 본부장님 만나 뵙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희철입니다. 네, 이번 주 저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녹화일 기준으로 금요일 양시장 분위기가 좋은데요.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한 주 사실 주식시장과 별 상관없이 네. 큰 이벤트가 나왔어요. 한가는 조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중국의 전승절. 중국이 이제 전승절이라고 일본이랑 2차 세계대전 때 싸워서 이겼다. 그날 기념하는 건데 얘네 참 희한하게 우리는 8월 25일인데 얘네 9월 3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새 얼간이들 해가지고 제목 붙여봤는데 이 세 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참 재밌는 게 이 전승절은 사실 9월 3일 전승절은 누가 승리한 거냐면 장제스의 국민당이 승리한 거예요. 그때 북한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은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모르죠. 도망가서 뒤에서 국민당 뒤통수 때리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승리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전승절 행사를 하더라. 이거 대만에서 행사를 해야지. 행사를 할 거면. 대만이 지금 장제스가 다 그쪽 사람이 다 대만으로 갔으니까 대만에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대만에서 행사는 안 하고 자기들은 그때 도망가고 숨어 있었으면서 막상 열심히 싸웠던 대만은 전승절 행사 안 하는데 마치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사실이니까 제가 뭐 불편한 진실은 아닌데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이때 모여 있더라고요 세 분이. 근데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여기에 핵미사일 하나만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 하나만 딱 떨어뜨리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걱정들은 다 전부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찰나의 순간이 될 뻔했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순간이네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근데 이제 셋이 이제 불로장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진핑이 뭐 나이 70이면 뭐 젊은 거 아니다, 아니 늙은 거 아니다. 동물에 살 수 있다. 야, 나이 70까지 독재 해먹으면서 그것도 아이 15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70년 독재를 더 하려고 하는 거야. 야, 이분들 정말 대단한 분이다. 예전에 그 진나라 혹시 진시황은 아시죠? 진시황. 알죠. 네. 미국 분이신데 혹시 중국 역사 진시황은 아시죠? 압니다. 네. 국적은 우리 시청자 국적은 미국 분이세요. 근데 그 진시황이 예전에 진나라 말기 때 불로장생하려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모습이 떠올랐고 두 번째 떠오른 게 뭐냐면 갑자기 여러분 주식 방송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이제 이런 게 좀 모멘텀 이어갔다라는 건데 두 번째 떠오르는 게 이제 최근에 제가 귀멸의 칼날을 봤는데 귀멸의 칼날에 이제 이번에 나온 영화에 나온 대사는 아닌데 예전에 이제 거기에 뭐라 나오냐면 이제 귀멸의 칼날에서 이제 악당이 이제 착한 사람 대장을 이제 처단하러 가요. 근데 착한 사람 대장이 그래요. 악당한테 너는 영원 불멸한 삶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악당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착한 쪽 대장이 영원 분별한 거는 사람의 마음이다. 얘 영원 분별하게 살라고 안 해도 못 살아 어차피 찰나의 순간밖에 못 살아. 우주의 나이로 비하면 찰나의 순간 못 사는데 그거 좀 더 살겠다고 지금.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자, 여러분 올해 이제 이번 주에 관전평을 요걸로 좀 대체하고 싶은데 방산주를 좀 보자.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니까 트럼프가 처음에는 내 친구 시진핑인데
시진핑이 아마 우리 미국을 언급해 줄 걸 했는데 미국 언급 안 해주니까 열받아서 이제 셋이서 우리한테 대항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막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유럽의 조치들을 보니까 프랑스가 2026년까지 각 가정마다 72시간 생존 키트를 준비해라. 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전쟁 준비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가 지금 2026년까지 각 가정마다 72시간 생존 키트를 각각 무조건 준비해라. 이 의무 보유로 지금 해놨고요. 리투아니아는 최근에 러시아 국경지대 도로에다가 지뢰 및 장애물 설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치 리투아니아에 제가 또 저희 지인이 또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그 도로에 지금 막 방어벽 설치하고 막 그러고 있대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최근에 GDP 7.1%. 자, 전면전하는 나라가 GDP 5% 이상 씁니다. 국방비로. 전면전하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 지금 7.1% 쓰고 있어요. 러시아 전체가 쓰고 있는 국방비가 유럽 전체보다 더 많아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여러분 이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2년 내로 전쟁 안 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크게 납니다. 정말 크게 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최악이 뭔지 아세요? 이 세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예요.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세 나라가 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어. 여기에 심지어 가끔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일본도 옆에 있고. 야, 진짜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 끝내줍니다, 진짜. 예, 이제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국내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은 방산주는 뭐 봐야 되느냐? 아래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방산주가 최근에 조정받고 분위기 좋고 딱 돌아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방산주 여러분 지금 중기로 보셔야 됩니다. 방산주 반드시 여러분 꼭 체크하셔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중기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본부장님 수익률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리뷰 많이 할 건 없는데 워낙 수익률이 좋은데 입 아프게 계속 얘기해봐야. 예, 근데 하나엔진이 뭐 92% 정도밖에 안 된다. 예, 92% 딴 거 다 100% 넘었는데 하나엔진이 92%라서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엔진 92%면 이거 얼마 안 난 거 아닙니까라고 우리 아래하단 QR코드 스캔하는 분들은 하나엔진은 올해 수익률 베스트에도 못 들어요. 오, 베스트는 100% 넘는 게 9개니까. 아, 네, 9개 된 지가 언젠데. 9개니까. 여튼간에 예. 하나엔진 지금 보시면은 7월 1일 날 매수 이렇게 아래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7월 날 매수 해가지고 얘기 드렸죠? 이러고 나서 지금 92% 현재 상승 중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S&T 에너지 T방송에서 제가 7월 23일 날 얘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급등 현재 53% 현재 수익 중입니다. 자, 그리고 자, T방송 여기 날짜 보이시죠? 자, 그 다음 TFE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요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정다은 아나운서님하고도 얘기한 게 있고 또 다른 팍시 TV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한 게 있는데 자료화면은 다른 방송이에요. 이 방송은 네. 예, 이 방송을 여튼간에 뭐 그래요. 근데 TFE 제가 다른 방송에서 8월 21일 날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현재 21.1% 현재 수익 중에 있습니다. 계속 현재 순항 중에 있고요. 여러분 이거에 이제 여러분 소름 돋아야 되는데 올해 7월 15일 날 제가 로보티즈 75,500원 매수 드리고 얘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8월 26일 날 제가 여기 옆에 보시면 8월 26일 날 8월 26일 날짜 있죠, 날짜. 8월 26일 날 수익 실현입니다 했죠. 네. 근데 제가 로보티즈를 다시 이번 주 월요일 날 다시 샀어요. 다시 샀는데 그들 어떻게 됐을까요? 폭등했나요? 네. 오. 다시 급등. 다시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 그러니까 이때 다 수익 내고 있다. 현재 차트 한번 보실까요?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로보티즈 보세요.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전 월요일 날 들어갔죠, 그렇죠? 월요일 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급등, 20% 급등. 뭐 이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시 한번 PPT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시면은 뭐 이런 거는 그 다반사다. 그냥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 꼭 들어오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면서 수익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봤는데 저희 본부장님 종목 올해만 수익률 100% 넘는 게 무려 9개라고 합니다.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원전 전력 관련주들 다시 주도주 되나입니다. 최근 미증시에서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인 매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미국 테네시밸리 당국과 엔트러원 에너지가 미국 남동부 7개 주에 이 뉴스케일사의 SMR 총 6기가와트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국내 원전 관련주들까지 같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웨스팅하우스와 계약 이후 이 원전 관련주들이 급락 이후 9월 달 들어서 다시 반등 중인데요. 이 반등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정다은님께서 테네시 발음 잘하셨네요. 네. 현재 외국인이다 현재 보니까 미국인 네. 같아요. 네. 현지 미국인 같은데 여튼 이번에 이제 원전 수주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뉴스케일 파워가 급등했는데 물론 오늘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날이 9월 5일 그리고 여러분 이 방송을 보면 9월 6일이 될 텐데 그 오늘 이제 미증시 전일 미증시에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요. 원전 관련주들이 쭉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수주가 약간 시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원전을 봐야 되느냐가 아니라 원전만 보시면 안 되고 원전 플러스 알파로 더 봐야 된다. 뭘 더 봐야 되느냐 화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전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원전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 미국은요. 원전보다도 신재생에너지가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꾸 이 핏대통령에서 신재생에너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많이 깔려 있으니까. 지금도 많이 깔려 있고 이걸 더 깔라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럼 원전뿐만 아니라 미국은 지금 LNG가 남아 돌거든요. 남아 돌아요. 에너지가 남아 돕니다. 왜냐하면 셰일오일 캐면서 LNG가 무조건 나오니까. 그럼 그 셰일오일 빼면서 LNG 나오는 거 모두 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다 이거 어디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전소로 쓰겠죠. 근데 원전 발전소, LNG 발전소 모두 다 짓는 건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할 것 같아요? 건설사에서 해요. 건설사에서. 플랜트는 다 건설사에서 지으니까. 그래서 그 건설사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뭘 봐야 된다? 원전 하면 신재생에너지가 연결되고 또 원전 LNG 하면 모두 다 건설사랑 플랜트 만드는 곳들이 각각 우리가 이어져야 된다. 그런 종목들까지. 그다음 원전 및 발전소는 반드시 뭐가 필수다? ESS가 필수고 ESS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전력 설비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거의 랩처럼 나오는 거죠. 원전, 신재생, LNG, 건설사, 원전, 이런 거 이렇게. 예. 약간 랩 같나요?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여튼간에 이런 형태로 될 건데 이제 이런 형태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 이런 걸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 얘기가 아니죠.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자 종목 같은 걸 좀 보시면은 제가 히든 종목으로 이제 좀 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들이 앞으로 향후 더 수주를 받을 거고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상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빠진 상태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수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뉴스케일 파워의 밑에 있는 회사들, 뉴스케일 파워의 벤더들이 누구냐 보면 우리나라엔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밑에 벤더는 어디입니까? 우리기술, BHI 뭐 이런 종목도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에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 종목을 거기서 좀 뽑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히든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 종목은 원전 관련 앞으로 더 수주를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의 수주를 받으면 우리 로열티를 잡고 내야 되는데 꼭 우리나라 원전주는 꼭 그렇게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케이프하고 수주 받으면 웨스팅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 그냥 할 수 있다. 그럼 그쪽 라인은 뚫려 있다고 보셔야 되고 원전 협력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더 좋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더 긍정적인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미 원전 관련주로 이번에 새롭게 분류가 돼가지고 새롭게 나온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 모르는 따끈따끈한 아주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뭐라 그래요? 흙 속의 진주. 진주를 좋아하시나요?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나요? 다이아몬드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흙 속의 다이아몬드. 약간 흙 속의 다이아몬드. 이게 다이아몬드 같은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루마니아 원전 설비 관리 및 PM. 이 정도 나오면 이제 거의 무슨 종목인지 거의 알아요. PM이면. PM 수주를 확보했고 이미 확보했습니다. 수주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 종목 그럼 원전 관련주인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몇몇이 저와 같이 트렌디한 몇몇 분들이 지금
가우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레퍼런스가 중요하잖아요. 레퍼런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 했어. 그럼 다음에도 이런 거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럼 경력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루마니아 원전 설비 관련해서 관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미 한번 수주를 했으면 그럼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원전을 늘릴 때 그때 이 종목이 훨씬 이 기업이 더 많은 수주를 딸 수 있다라는 사실과 기결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종목은 약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기도 한데 우크라이나 재건은 좀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전쟁을 계속할 것 같으니까 푸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하고 같이 엮여 있다 이 종목은 그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의 자세한 종목명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쭉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거의 누워 있어요. 많이 원전 관련 다 대부분 올라 있는데 그래서 아직 안 오른 종목 중에 하나다. 그다음 전력 서비 관련주 하나 보셔야 되는데 심지어 이 종목은 근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전혀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 전력 서비 관련주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다 한 단계씩 다 레벨업 했거든요. 최근에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 전에 올라놓고 최근에 행보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공략하기 상당히 좋다. 전력 설비의 최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가장 대장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까지 해가지고 원전 관련주들 유망 종목들 이렇게 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원전의 포인트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LNG, 건설사를 같이 봐야 한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관련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는데요. 흙 속의 다이아몬드 같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또 전력 설비의 대장주라고 하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두 번째 이슈는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 장비 반입 제재에 흔들리는 반도체 관련주들 향방은입니다. 이번 주 초부터 불거져 나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이 미국의 장비 반입을 미 상무부가 허가제로 바꾸면서 이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의 피해가 우려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은 브로드컴의 호실적 발표 이후에도 눈에 띄는 반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가 디램 1위를 지켰다는 소식에 이 금요일 증시에서 반등 중인데요. 이번 중국 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문제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 사실 반도체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중국에서 AI를 엔비디아에 더 이상 맡기지 않겠다. 자기들이 직접 개발하겠다. 알리바바가 그런 선언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공장 갖고 있는 우리 회사들은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인 회사들은 미국 장비 중국 반도체 공장에 못 넣는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미국 지금 현재 화면 보시면 미국 정부 VEU 정다영 MC한테 이거 읽으라고 하면 싫어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VEU 이게 앞에 이제 앞자만 딴 건데 인증 철회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건 미 상무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부했던 VEU에 대해서 인증을 철회했다. 인증 철회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야 미국 장비 중국 너네 공장에다 갖다 써도 돼. 였는데 이거를 갖다 써도 안 되는 아닌데 허락받아 이거죠. 허락받는다는 얘기는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런 이제 예외 조치 정책이 폐지되면서 이제 수출을 할 때마다 계속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존 라인 생산에 위한 최소한의 장비 부품 서비스에 대해서 라이센스 허용 의사는 밝혔는데 증설 및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최소한 유지 보수 정도의 장비까지는 괜찮은데 증설 및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러면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그리고 해당 정책은 120일 유예 후 적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3-4달 내로 원하는 장비를 미리 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진 않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자, 요게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을 벌어뜨릴 거 아니야? 삼성전자는 시안에 낸드 팹이 있습니다. 낸드 팹. 낸드 디램이 아닌 낸드 쪽이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우시에 디램 팹이 있고 낸드 팹이 각각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사실 타격이 제일 큰데 SK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가 좀 더 안 좋죠. 근데 요거는 이제 다른 이유인데 오늘 SK하이닉스는 디램 쪽에 전체 디램이 삼성전자를 이겼다라는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좀 오른 게 좀 있는데 근데 요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되면 중국의 공장들이 위축이 되겠죠 생산이.
그럼 위축이 돼. 뭐든지 생산이 위축되고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은 오른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램 랜드 가격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이 상황으로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많이 안 밀렸고요. 그것 때문에 밀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9월 5일 날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이제 9월 6일 날 보실 텐데 오늘 이제 A식 반도체 위주로 많이 올랐어요. 브로드컴이 실적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이미 여러분 TFE 아까 수익률 리뷰할 때 그 TFE는 이미 그런 종목으로 저희가 미리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추가적으로 A식 반도체 관련주들 알고 싶으십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의 이런 상황은요. 사실 아주 악재만 되지는 않는다. 근데 이게 장기간 이어지면 악재가 됩니다. 근데 미국은 이거 장기로 갈 생각은 없어요. 왜냐? 한국하고 협상할 때 협상 카드로 쓰려고 이거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민감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 향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주 증시 일정으로 본 투자 전략입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FOMC 회의 전 미국의 CPI, PPI 물가 지표가 발표하게 됩니다. 이 관련한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미국의 CPI, PPI죠. 근데 이번 달은요, PPI가 먼저 발표해요.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화면 보시면은 PPI가 10일 날 발표합니다. 8월 PPI가 공급자 물가 지수가 10일 날 발표하니까 11일 날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CPI는 12일 날 영향을 줄 겁니다. PPI는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일 날 상황 안 좋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CPI가 어떻게 되냐가 이제 10일 날 결정 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FOMC 회의 때 딱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오펙 회의가 있는데 지금 유가를 다시 올리려고 지금 하느냐 아니면은 치기 게임을 계속 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단에 보면 애플 아이폰 17 시리즈가 공개하는데 여기서 OLED 폴더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막 파인애플이나 이런 종목들 혹시 조정받을 때 그럴 때 한번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보통 뭐 나올까요? 정부 정책 나오겠죠. 정부 정책 나올 가능성이 높고 상법 개정하고 세제 개편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장이 잘못되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CPI까지 폭탄 맞았는데 여기 같이 맞아버리면 CPI가 만약 급등해서 나와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장이 안 좋겠죠. 그걸 가장 경계하시면 돼요. 그걸 가장 경계하시고 나머지는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 자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 자세한 내용 전체로 더 얘기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더 못 드리고 있는데 아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얘기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국내 증시 주요 이슈,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진행했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 2부에서는 서학개미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주요 이슈를 담당하는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만나 뵙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게만 느껴지는 해외 주식, 원유, 골드, 나스닥 선물 같은 상승과 하락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의 대안이 되는 해외 선물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실 칼리 김동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관전평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 주 시장 흐름 자체 좀 예상된 반등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표나 내용 자체가 좀 받쳐주는 한 주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보다는 언제 타이밍에서 이제 하락폭에 대한 내용 자체를 출발할 것이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장 자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 가져가면서 다시금 신고가 부근대랑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점 내용대에서 지금 위아래 3%, 4% 사이 구간대에서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구간이 뭐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들, 세력들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세력 자체는 우리가 시총 우리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이제 1,000억, 1,500억대 이제 시총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장난질을 친다 이런 세력이 아니에요. 그냥 월가 IB들 정말 이 S&P 전체 자본의 어떻게 보면 지분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비중 축소를 가져가기에 가장 안성맞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어떨 때 산다? 이렇게 계속 시장에 받쳐주면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줄 때 산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내용 자체로 보시면 브로드컴 상승에 대한 여파 내용 자체로 지속적인 흐름 이 내용이 결국엔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다시금 시장에서 상승 내용 자체를 가져갈 만한 기반 내용 해석으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오히려 비중 확대를 가져가는 거는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뉘앙스나 내용 자체를 맞춰주려면 일부 물량 자체를 잡아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이야. 지금 상승장이야. 따라와. 계속 어떻게 보면 표현이 우리가 꼬신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일로 와, 들어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현재 본다라고 하면 박스를 가져가면서 지금 현재 형태 자체가 얼마나 지속될지 몰라요. 지금 현재 9월 달에 이미 접어든 시점이고 9월 초 이미 지나간 시점인데 중순, 말, 후반부터 갑자기 급락으로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침체 리스크라든지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했었던 연준의 스탠스 변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현재 내용 자체로 좀 끌고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급락에 대한 내용 자체보다는 한 번 더 끌어올릴 자리값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오늘자 방송 보신 분들은 좀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내용 자체 좀 타이밍 잡는 자리값 제가 좀 설명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흐름은 예상된 반등이었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대비 이번 주 지표는 고용 지표를 포함해서 이 ISM 제조업, 비제조업 PMI까지 굵직한 지표들이 기다렸는데요. 생각보다 지수 변동성은 적었습니다. 오히려 구글, 크롬 매각할 필요 없다는 소식에 이 지수가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지표들이나 내용들 자체가 설마 여기서 틀어지겠어? 만약에 우리가 좀 예상하는 범위라든지 이전치 예상치 대비 굉장히 큰 폭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 주 역시도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표나 내용 자체 좀 보셨을 때 엔비디아만 일단은 좀 소폭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고점 180달러대까지 거의 200% 4월부터 100% 상승을 보여줬었던 주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6% 하락 자체는 그냥 별다른 이슈가 없어도 조정을 받아줄 수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 외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머지 M7들 내용 자체 그래도 조금 엇갈린 흐름 자체는 보여주고 있지만 탄탄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구글에 대한 이슈나 내용 자체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자체가 지금 유일하게 큰 폭의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던 한 주였습니다. 자, 일단 지표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비농 지표 고용 쇼크가 일단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쇼크가 뭐였었냐면 이전치 대비 지금 원래 나왔었던 내용 자체가 다음 달 수정치가 거의 10분의 1, 거의 이제 90%
내용 자체로 줄어든 형태로 가져갔으니까 이거 진짜 고용 쇼크가 오고 뭐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내용 자체가 좀 있다 보니까 8월 초에는 일단 고용 쇼크에 굉장히 시장이 주목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이만큼 고용 쇼크가 오기 때문에 파월, 네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야. 이런 기대감까지도 같이 있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런 고용 지표에 대한 데이터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오늘 녹화 당일인 금요일자 낮 시간이다 보니까 아직 우리가 가장 메이저로 좀 볼 수 있는 9월 초의 비농 지표를 아직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비농 지표에 대한 결과 데이터가 사실상 고용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가장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제 해석 자체가 180도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거 생각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재 나와져 있는 졸트 보고서 같은 경우는 자, 별다른 내용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월 대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인 감소 지금 주도를 가져가고 있는 내용 자체가 보건, 사회복지, 그리고 이제 뭐 예술, 오락, 레크, 그리고 이제 강업, 벌목 쪽에서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전체적인 내용이나 해석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특이점이 있게 큰 하락폭이나 상승폭 내용 자체는 가져가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비스 내 보건이랑 여가 부분에 대한 둔화가 있었고, 그리고 반면 일부 재화, 유통, 그리고 이제 건설 쪽에서 이제 구인 반등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관세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좀 바라봤었을 때 연준의 스탠스가 어떨 것이냐 여기에만 포커스를 잡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었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지금 현재 고용이냐 물가냐 둘 중에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한 달에서 볼 수 있는 지표나 내용이 사실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CPI나 PPI, PCE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장이냐 아니면 졸트나 비농 쪽에 집중하는 시장이냐 이렇게 나눠서 한 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나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해석을 바라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임하고 나서는 이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가 양쪽으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가 고용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가 물가 쪽으로도 전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세 형태 자체가 사실 어떤 국가는 뭐 15%, 어떤 국가는 50%를 매기다 보니까 주요 섹터나 내용 자체에서 다 달라요. 어느 부분에서는 더 크게 이어질지 아닐지가 사실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몇 달 전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관세가 결론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이끌 것이냐. 물가 상승을 이끈다라는 거는 기업들이 관세를 어떻게 보면 부과하기 전에 싼 가격에 미리 수입을 많이 가져오는 거죠. 그게 이제 3, 4월 때 우리가 좀 보여줬었던 내용들이었었고 그때 쌓아놨었던 재고들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아직까지는 가격 전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9월이에요. 재고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분에선 유통기한도 존재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게 뭐 1년, 2년치, 3년치 재고를 갑자기 쌓아놓는다는 거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어떤 섹터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9월 접어든 시점에서 앞으로 10월,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수입품 자체의 가격 상승이 이끌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 자체를 기업이 고스란히 그냥 어떻게 보면 인내를 하고 감내를 하고 이런 시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한두 달, 뭐 길게는 6개월 수준인 거지 이걸 뭐 몇 년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소비자로 이 내용 자체 가격 전가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이제는 이번 달부터는 무조건 아니지만 이제는 고용 경로로 지금 좀 넘어왔다라고 지금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원가 상승이 되고 마진 압박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내용 자체에서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고 고용 자체를 줄여버리면서 어떻게든 기업 자체에서 인내를 하는 흔적이나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세 영향이 큰 섹터 같은 경우는 고용을 줄여버리고 관세 영향이 덜하고 어떻게 보면 재분배나 내용 자체가 이루어지는 섹터 같은 경우는 고용이 유지 혹은 확장되는 형태를 보여줄 겁니다. 양극화 내용 자체가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다?
고용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고용 둔화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고용 둔화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로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이 고용 둔화를 어떻게 보면 가져가는 형태에서는 금리 인하가 원래 훨씬 더 쉬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용 둔화나 내용 자체가 딱 이번 달, 다음 달 딱 지표 내용 자체로 크게 하락했네, 아니네 뭐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추세나 흐름 자체는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서 이렇게 굵직한 한 달에서 메이저 지표, 특히나 위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지표들 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시기에 맞춰서 타이밍에 맞춰서 꼭 내용 해석이나 추세나 방향성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세세한 내용들 가져간다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 자체의 변화성, 내용 자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올려드릴 테니까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런 부분에서 올랐고 떨어졌네,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앞에서 얘기 드렸었던 비대칭 흐름이나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무역비용 상승 시 1차 파급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제조 건설 쪽에서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마진 압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공공 인프라 수요에 대한 상세, 그리고 이번 달 건설 제조 구인 자체가 올라가는 형태가 만약에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앞에서 얘기 드렸었던 내용들 자체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에서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은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뭐 드라이빙 시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여름 계절 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레저나 스포츠 이런 쪽에서의 이제 직군이나 내용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드는 시점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뭐 9월이나 내용 자체 이런 부분들을 기준점으로 좀 하락세나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SM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중요했었는데 어제자 그리고 이번 한 주에서 어떻게 보면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거는 졸트보다는 이 ISM PMI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사실상 가장 좀 핵심이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서비스업 그리고 이제 제조업 PMI가 있는데 서비스업에서 너무 좋게 나와줬습니다. 제가 오히려 PMI보다는 이전에도 제가 이 지표나 내용 자체를 좀 나왔을 때 좀 설명드렸었던 게 이제 신규 주문이었어요. 신규 수주 같은 경우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확장 전환이냐 축소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는 경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해석을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확장, 상승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고용 쪽에서 8월처럼 8월 초 지표 내용 자체처럼 쇼크가 이루어질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부 수축은 있었어도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 자체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총평을 조금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PMI 지표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관세에 대한 영향이 너무 지금 과하게 해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관세 때문에 물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관세 때문에 고용이 완전히 쇼크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자체를 다 상쇄시켰다라는 거죠. 수주도 괜찮고 고용지표도 괜찮고 여기에 따른 물가나 내용 해석 자체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 자체로 잘 가져왔다. 무슨 얘기냐? 미국 자체는 지금 현재 유럽들 나머지 기타 국가들보다 아직까지도 탄탄하다라는 걸 반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 가지고 뭘 하고 뭘 하더라도 미국 자체에서 지금 현재 괜찮으니까 너무 과한 해석으로 여러분들 빅쇼트 내용 해석 보기보다는 현재에 대한 추세나 내용 자체 따라 보시면서 지표 해석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졸트 보고서 전월 대비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건 관세가 결론적으로 물가 상승을 이끌 것이냐가 포인트라고 하셨는데요. 이 졸트 보고서보다는 ISM 구매 관리자 지수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하셨고요.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너무 과하게 해석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관련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이 구글 크롬 매각 불필요 소식에 이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 구글이야 호재가 있었다지만 애플이 동반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한번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구글이 뭐 거의 9% 가까이 하루에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시총 자체가 이렇게 큰 종목 자체가
9% 넘게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 이슈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큰 빅이벤트로 봐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웬만한 종목들 상한가 그 연상 이상 갔던 내용 해석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구글 크롬 매각 불필요 판결과 애플 동반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분석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9월 초 미국 연방 법원에서 판결을 가져왔죠. 구글 검색 독점 사건 구제 조치 필요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면서 크롬 안드로이드 매각 불필요에 대한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일부 베타적 계약 제한과 데이터 공유 의무 부과까지는 있었는데 뭐 이 정도 내용 자체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하면서 오히려 구글의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이끌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뭐 구글이야 이해는 되겠지만 애플까지 왜 지금 현재 이 이슈를 받으면서 올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허용된 부분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면 크롬 안드로이드는 유지가 되는데 이제 검색 기본값에 대한 대가를 이제 좀 지급을 했다. 이제 TLC를 좀 지급을 하면서 애플 등의 사실 이제 큰 금액 자체를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한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앞에 이제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구글이 애플에게 이제 지급하는 연간 TLC 자체가 20빌리언 달러죠. 그러니까 200억 달러예요. 200억 달러.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되다 보니까 애플 역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캐시카우나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애플 역시 어떻게 보면 호재성으로 좀 받아주면서 올라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9% 이상 올라왔었던 구글에 대한 결과값은 단기적인 이런 좀 빠른 급등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급락보다는 제가 늘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이게 해외 선물이든 어떤 뭐 비트코인이 됐든 여러분들 차트를 좀 보실 때 좀 답답하게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왜냐면 아나운서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얘기를 드리면서 뭐 고점이나 내용 자체에서 전 재산에 투자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죠. 네. 뭐 나스닥에 지금 현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호재가 있으니까 들어가실 거냐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하나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구글에 대한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갭까지 띄우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거든요. 와, 이제 뭐 9% 올랐으니까 이거 계속 올라갈 거야.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무서운데요. 무섭죠. 네. 왜? 여기서는 당연히 이렇게 신고가를 가져가는 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상승에 대한 힘이나 받쳐주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주주들이 다 수익이에요. 맞죠? 보통은 이제 주가라는 것 자체가 이 변동성 위치에 따라서 누군가는 뭐 140에 사가지고 현재 180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30% 나 수익 중이야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뭐 팔지 혹은 홀딩을 할지 이제 좀 바라보는데, 누군가는 고점에 물려서 이 하락 추세에 어쩔 수 없이 180달러 똑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0% 30% 더 이상은 안 돼 생각하면서 손절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형태에서는 신고점을 계속적으로 돌파하고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다 보니까 다 수익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무섭냐? 왜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다. 그게 아니고 다 수익이기 때문에 뭐 기관들만 구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누구도 뭐 몇 주가 됐든 사고 있는 사람도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난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해. 3%가 됐든 5%가 됐든 10%가 됐든 만족해 하면서 엑시트. 그래서 이런 데서 뭐가 있냐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데 이유가 뭘까요? 차익 실현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 자체가 크게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호재성 내용 자체가 있다라는 거는 앞에서 제가 좀 얘기 드렸었지만 기관들이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를 한다기보다는 주식 자체를 아예 떠넘기는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일부 시간이 지난 뒤에 급락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시그널이다 보니까 보유자 한정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 갭 자체에서 절반 이상, 그래서 219달러 이상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정리를 좀 가져가고 비중 축소를 좀 많이 가져가면서 좀 시장 자체를 관망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크롬에 대한 자세한 향후 주가 전략 알아봤습니다. 관련한 투자 전략 함께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슈는 최근 반도체 지수가 상당한 조정폭이 나왔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는 견조하던 반도체 지수가 8월 29일을 기점으로 조정폭이 나왔는데요. 이번 브로드컴 실적과 더불어서 이 반도체 기업들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 그리고 이 결과가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럼 현재 나스닥에 대한 추세나 내용 자체를 완전히 판도를 뒤바꿔 버릴 수 있는 종목 자체 하나만 꼽는다라고 하면 엔비디아일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 하나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갑자기 조정을 받고 가져간다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엔비디아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아나운서님 기억하시나요? 우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예전에는 반에서 1등, 그 다음에 이제 전교 1등이 됐고 그 지역구에서 1등이 됐다가 이제는 전국 수석이 됐어요. 네, 기대치가 항상 높아서 너무 높은 네. 거죠. 그래서 얘는 영어를 하더라도 뭐 전 세계에 있는 하버드에 다니는 사람이고 누구든 이 사람보다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우리나라 전국 수석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잘한다는 있겠지만 특출나게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좀 바라봤었을 때 뭐 전국 수석이라고 해서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어느 부분에서는 좀 약한 부분도 있을 거고 나머지가 워낙 잘하니까 그 부분이 감춰지는 건데 이제는 이 전국 수석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국어 이거밖에 안 나와? 너 영어 왜 이거밖에 안 나와? 왜 1점 틀렸어? 왜 2점 떨어졌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이전의 폭발적인 성장성이나 내용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변곡을 그려가는 형태가 조금이라도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왜? 방금 구글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엑스트 최고점 너도 나도 여기서 다 수익 보고 있었던 구간이에요. 그럼 낌새 이상하면 도망가야죠. 아나운서님 여기다가 정말 큰 금액을 넣었어요. 뭐 한 5억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뭐 40% 정도 봤으면 한 2억 정도 수익 중이겠죠. 네. 근데 얘가 하루아침에 5% 10%씩 떨어지면 얼른 나와야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한 번에 하루에 증발하는 돈이 막 3천만 원, 5천만 원씩 증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추세가 잘못 꺾이면 제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정말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 나 여차하면 도망칠 준비 돼 있어. 이건 개인 투자자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밀잖아요. 다 도망가요. 개인 투자자들. 어차피 나 수익이야. 혹은 어차피 뭐 약손실이야. 이런 개념으로 여기서 한 번 더 밀면 다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자 브로드컴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는데 브로드컴 실적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61% 이상 지금 급등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면서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지금 현재 녹화 당일 기준으로는 좀 프리마켓이에요. 이제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4% 5%대 이제 급등 흐름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프리마켓 기준으로는 일단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종가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내용 자체로 뭐 향후 또 다시 이제 브로드컴이 뭐 엔비디아에 대한 뭐 대항마다 뭐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좀 뉴스에 나와주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어쨌든 이 내용 흐름 자체로 지금 엔비디아가 이 바닥을 딛고 한 번 더 슈팅 자체를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0달러대에서 170 초반 그 이탈을 했었던 이 자리값에서 절반 이상만 지금 현재 커버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다시금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순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뭘까요? 주식이 갑자기 그냥 뭐 총 발행 주식이 지금 100만 주인데 갑자기 101만 주가 되고 102만 주가 될까요? 아나운서님 나 2주만 사고 싶어 하면 총 발행량을 늘려가면서 그 주식이 생길까요? 누군가는 파는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개념이. 우리 주식 자체가 총 발행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누군가 사는 거를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파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내용 자체는 단기적인 반등 수준으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꼭 보세요. 제가 이 내용 자체를 여기다 녹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만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큰 하락폭에서 내가 이러지 않았냐. 이 내용 자체에서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그냥 제가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면 반도체 지금 느낌으로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자체는 보여줄 수는 있지만 대장주들 중심으로 큰 조정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지금은 엑스트해야 될 타이밍이다. 여러분들 꼭 이 내용 자체 명심해 주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내용 자체 궁금하시면 QR 참여를 해주시면 여기서 한 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일요일 방송에서 히든주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채널 고정하시고 내일 방송까지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의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내용, 투자 전략 함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